자, 삼각형의 넓이 강의입니다. 일단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몇 가지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C가 되는 거잖아. 근데 사인 C분의 C가 2R이거든. 그러면 사인 C를 2R분의 스몰 c로 바꿔서 여기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4분의 4R분의 AB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원래 첫 번째 넓이 만드는 두 변각 끼인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외접번의 반지름 길이와 각 변의 길이로 넓이를 만드는 방법이야. 이거 말고도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헤론의 공식은 각 변의 길이를 나누기 2를 한 걸 스몰 s라고 할 때 넓이 s가 루트 s의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로 표현하는 방법이 넓이를 만드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삼각형 BC가 B는 8이고 C는 A, C는 10이라고 하고 넓이가 20 루트 3이래.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에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A가 되겠지? 여기 20 루트 3이 되는 거야. 약분하면 사인 A가 2분의 1 루트 3이 되는데, 즉 코사인 쓰면 이거는 코사인 A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A가 9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이 표현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돼. 그럼 84가 나와서 A는 2 루트 21인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번은 여기가 2 루트 3이고 B가 2고 여기 30도야. 그럼 사인 30도분의 2가 사인 A분의 2 루트 3이 나오게 돼서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A는 120도일 수도 있고 or A는 60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가지 경우를 다 찾아야 돼. 자, A가 120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B가 30이고 C가 30이야. 그래서 2 루트 3 잡고 2를 구했을 때 높이가 1이거든. 그래서 이때 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 나오게 돼. 근데 A가 60이고 30이면은 얘 직각, C가 직각이거든? 근데 이게 2 루트 3이고 B가 2라고 했으니까 이때 넓이는 2 루트 3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두 개예요. 자, 밑에 문제들 풀어보시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발전 문제 554번은 앞쪽의 넓이가 S1이고 뒤쪽의 넓이가 S2면은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S1은 어떻게 나오지? S1은 2분의 1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이 되지? S2는 2분의 1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이 되지. S1과 S2를 두 개를 더하면 S가 되는데, S는 2분의 1 10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거를 S1과 S2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인 60이랑 120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날려주고 2분의 1도 다 날려주면은 남아있는 계산이 10x 더하기 15x가 150이 나와. 그럼 25x가 150인 건데 이걸 만족하는 a는 6이 되면, x는 6이 되면 되거든. AD 길이는 6이 나와. 자, 2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이미. A, B, C에서 여기가 얼마고?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지. 사인 A를 구하려면은 코사인 A에서 찾으면 돼. 81 더하기 77, 49 빼기 25를 9, 7, 2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130에서 뺀 거니까 105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15고 3이고 5니까 6분의 5가 나오잖아. 그럼 사인 A는 6분의 36 빼기 25라고 루트를 씌우면 6분의 루트 1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A인 거니까 BC 곱하기 6분의 루트 11 해주면 돼. 그럼 2랑 3이라서 4분의 21 루트 11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6분의 루트 11분의 1분의 5를 해서 루트 11분의 32 2R이거든. 그럼 R은 11분의 15 루트 11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밑에 문제들 쭉 풀어보시고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30도, 30도, 이게 120도잖아. 그럼 사인 120도까지 안 가도 돼. 사인 30도분의 마주보는 변은 여기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B라고 하면은 B는 10이 돼야 돼. 그럼 B는 5가 되거든? 여기 길이가 5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도 5잖아. 그럼 이게 120도인 거니까 어떻게 가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4분의 25 루트 3하고 넓이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쪼개서 요 각도 찾아서 각각의 삼각형 넓이들 다 합쳐주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들도 좀 더 풀어보세요. 자, 560번은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3이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3 곱하기 2R인데 이게 16 돼야 된대. 합이 24 나왔지. 내저원의 반지름 길이로 넓이를 찾으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 넓이잖아. 그럼 2분의 4에 24인 거니까 48이다. 이렇게 넓이 찾아가면 돼요. 자, 삼각형 넓이 활용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A, B, C 잡고 AB가 8이고 AC가 3이고 60도야. AB 위에 P를 하나 잡고 Q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잖아요. 이거.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 6분의 1이 돼야 된대. 여기를 XY라고 하면은 처음 넓이가 2분의 1 8, 3의 사인 60인데 이것에 6분의 1을 한 게 2분의 1의 XY 사인 60인 거니까 사인 60 약분하고 2분의 1 날리면 24 곱하기 6분의 1이 XY 곱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때 PQ 길이에 대한 제곱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 곱하기 코사인 60인데 그 2분의 1이잖아. 근데 XY는 이미 정해져 있어.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쓰면 돼. 얘네들은 2루트 X제곱 Y제곱 즉 2XY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8 빼기 4가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4가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야. 그럼 PQ 길이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2가 돼야 돼요. 자, 밑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편해. 자,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스몰 s부터 구하자. 헤론 s를 구하면 모두 다 더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돼. 그게 5가 되겠지? 그럼 넓이 s는 5 곱하기 5 빼기 4 곱하기 5 빼기 x 빼기 1 곱하기 5 빼기 5 더하기 x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5 곱하기 1 곱하기 4 빼기 x 곱하기 x가 되는데 그럼 얘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지? 그럼 2차 함수만 보면 앞에 개수 놔두고 요것만 보면 이게 0과 4를 지나가는 거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이 되거든. x에다 2 대입해주면 돼. 그럼 넓이는 5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라 20이라 2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인데 각각의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넓이를 구할 거거든. 얘를 S1, S2라고 하면 S2는 어떻게 나오면 돼요? 2분의 1에 4,7 하고 사인 60도로 구하면 되지. 근데 얘는 길이를 모르잖아. 그럼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AC 길이를 먼저 찾아야 돼. AC에 대한 제곱이 49 더하기 4 빼기 2, 4, 7에 코사인 60이거든. 근데 이게 x제곱 더하기 9 빼기 2x3에 코사인 120이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가지고 x를 찾아가면 돼. x가 4가 나와, 계산하면. 그럼 넓이를 또 s1도 만들 수 있겠다.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자, 밑에도 그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2배인 거니까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대각선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연장을 해서 확장을 하면은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인 평행사변형이 생기거든. 그러면 세타는 동일하게 해서 여기도 세타일 테니까 AB 사인 세타로 평행사변 넓이를 만들고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AB가 7이고 8이고 13 이렇게 해서 넓이 만들려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77이 49, 88이 64, 마이너스 169를 7, 8이 56 곱하기 2로 나누면 되거든. 그리고 두 개 먼저 계산하면 113이 나오고 169에서 뺐으니까 56이 나와. 그럼 이게 2분의 1 된단 말이야.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세타는 120도란 얘기거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나 이게? 넓이는 AB 사인 120 7, 8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서 28 루트 3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자,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는 120이고 8이잖아. 내 ABCD 넓이가 63이야. 그러면 2분의 1에 AB와 AC와 BD를 곱하고 사인 120을 한 게 6루트 3인 거니까 여기서 길이 찾아가면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삼각형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고 등차로 넘어갑시다. 자, 수열입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죠. 수의 나열이야. 나열하는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어떤 규칙들이 있냐? 차가 일정하다거나 비가 일정하다거나 그 밖에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수열은 사실 뭐냐? 그 얘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얘기인데 수열은 사실 함수야, 함수. 자연수 집합의 원소들을 실수 집합에 대응시킨 함수거든. 예를 들어서 자연수 1, 2 쭉 가다 보면 n 있고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럼 실수에 1이 2에 대응하고 2가 5에 대응하고 그 다음 3은 8에 대응한다. 이렇게 가면 30 커지는 대응이거든. 그럼 n은 3n-1에 대응한단 말이야. 자리가 좀 좁아서 글씨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L은 3n-1을 대응하고 계속한단 말이야. 그럼 가는 함수를 f라고 할 때 f에 n을 넣으면 3n-1에 대응하겠지. 이걸 an으로 적은 거야. 그래서 수열은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유한수열은 유한계의 수열이야. 숫자가 정해져 있어. 개수가. 무한수열은 끝도 없이 가는 수열을 의미한다. 자, 넘어가서 수열은 함수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고요. 자, 이제 규칙 중에서 차가 일정한 숫자들의 나열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다음 숫자를 보면은 첫째 항이 1이야. 둘째 항은 1에다 3을 더한 거지. 셋째 항은 1에다 3과 3을 더한 거야. 그럼 n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n-1개를 더한 거야. 이걸 좀 보편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에 이 3과 같은 걸 공차라고 하거든. d가 더해진 거. 이게 an의 일반적인 구조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은요.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9개의 공차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럼 둘째 항에다가는 8개의 공차를 더한 것과 같죠. 셋째 항에다가는 7개의 공차를 더한 것과 같으며 10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은 7개의 공차가 남는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나열된 숫자를 통해서 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2, 5, 8, 11 이렇게 가는 숫자가 있어요. 자, 공차 D는 얼마지? 3이야. 30 커지지? 첫째 항은 2가 되잖아. 그럼 A에는 첫째 항으로부터 n-1개의 3이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3n-1이 된 거야.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지. 즉 이렇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관한 1차식이 되는 거. 1차식이 되고 그 개수가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등차 중항은요. A, B, C가 등차 수열이면은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게 앞뒤의 합과 같다라는 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A의 n 플러스 1항은 그 전 항과 그 뒤에 있는 항을 더해서 나누기 한과 같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1 더하기 A11을 나누기 1을 하면 11번과 1번의 중간항이 번호의 합을 나누기 하면 6항이거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응용해서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세수는 A-D, A 플러스 D라고 둡니다. 내수가 등차 수열이면은 숫자가 등차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고 식에다 대입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A, B, C라고 두기보다 하나를 이렇게 두고 하나를 이렇게 두고 하나를 이렇게 두면은 이걸 다 더하면 3A가 6이니까 A는 2가 나오겠지? 그럼 2 빼기 D와 2와 2 플러스 D가 3개의 수가 되는 거야. 이걸 제곱해서 다 더해준 게 14면 D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 자, 1번부터 보면은 5항이 8이잖아. 그럼 A5는 A 플러스 4D거든? 그럼 8항이 얼마인 거야? A 플러스 7D인 거야. 이들을 빼는데 거꾸로 빼자. 얘가 26이고 얘가 8인 거니까 빼면은 거꾸로 뺀다 했어, 쌤이. 18이거든? 이게 3D야. 그럼 D가 얼마인 게 나와? 6인 게 나오잖아. D에다 6 대입하면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겠지? 6, 4, 24, 8 빼기 24를 하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돼. 그럼 일반항을 찾으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n-1에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6n 마이너스 22가 돼. 그치? 자, 이번엔 쌤이랑 좀 더 독특하게 한번 해보자. 10항에서 4항을 빼면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겨. 10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면 t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4항이 a 플러스 3d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8 되겠지? 그래서 a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공차 있잖아. 이 공차가 n의 개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n이라고 하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8이 나오려면 뒤에 숫자 10이 있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
자, 이게 밑에 문제도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목적은 A와 D를 잘 찾아가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1번이야.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면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야.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0보다 작아질 때 찾아가면 돼. 그럼 31을 넣었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지. 2번은 둘째 항이랑 8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건 두 개 더하면 0 되겠지? 그러면 2a 플러스 여기 있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7d인 거니까 8d가 돼서 그게 0이야. 그럼 a 플러스 4d가 0이거든? 그리고 6항이 지금 뭐라 했으니까 6항이 a6은 a 플러스 5d잖아. 그게 마이너스 4야. 근데 a 플러스 4d가 0이라고 했지? 그럼 d는 마이너스 4야. a는 16이야. 그럼 an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n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다 10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혹은 a 10항을 물어본다면 a 6항에다가 4d를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6항이 마이너스 4였고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밑에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세요.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이게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은 거면 넘버링을 새로 해줘버려. 얘를 A1, A2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A의 12가 돼야 돼. 왜 전체 항의 개수가 12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A12가 35고 A1이 얼마야? 2잖아. 그럼 번호의 차이가 11인 거니까 11D가 33이거든. 그럼 D가 3 나오는 거야. 그럼 X6은 얼마에 대응하냐면 A7에 대응하거든. A7은 X6인 거니까 A 플러스 몇 D? 6D잖아. 그러면 2 더하기 6D 368인 거니까 20이 되겠지. 그럼 X6이 20이다. 이렇게 만들어줘. 넘버링을 새로 하는 게 중요해. 이것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600번 잠깐 봐보면 2랑 77 사이에 X1, X2에서 XM까지 넣은 거야. 그럼 얘를 넘버링을 새로 하면 A1이고 A2고 전체 개수가 M 플러스 2개잖아. 그럼 A의 M 플러스 2가 77이고 A1이 2니까 두 개를 빼면은 M 플러스 1D가 75가 되거든. 그럼 공차가 1이 아닌 자연수일 때 M이 최대가 되려면 얘는 75의 약수로 1 다음 약수는 3이거든. 그럼 얘가 24가 돼주면 돼. 25가 되겠다. 그치? 그럼 M은 얼마 나온다? 24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이 식작성은 아까 얘기해서 금방 할 거야. 세수를 등차 수열로 이렇게 두고 대입해가지고 찾아가세요. 세근이 등차 수열이면 이거 알지? 이거분의 이게 세근의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를 해준 게 세근의 합이고 요거분의 요거에 플러스를 해준 게 두근의 곱의 합이고 요거분의 요거에 마이너스를 씌워준 게 세근의 곱이잖아. 그걸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볼게요. 요거 5번은 나머지 알지? 나머지는 F-1이 나머지고 F1이 나머지고 F2가 X-1로 나머지거든. 이들의 각각의 값을 대입한 거를 한번 보니까 1-A 더하기 B가 되고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얘네들이 나머지야. 근데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걸 2배 하면 앞뒤의 합과 같아지겠지? 그럼 2B 지우고 나면은 A가 3인 게 나와. 그치? 그 다음 F-2는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0이거든? 그러면은 B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B는 2 나오겠네. 자, 그래서 A, B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등차 중앙을 쓰면은 너무 좋겠지만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2x가 1 더하기 y다. 혹은 2y가 x 더하기 z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1 더하기 d면은
얘는 1 더하기 2D고 얘는 1 더하기 3D거든. 이렇게 두고 풀어도 괜찮아요. 또 6에다가 1 더하기 D가 들어가고 Z가 1 더하기 3D고 이게 5에다가 1 더하기 2D인 거니까 여기서 D를 구할 수 있겠지? 그걸 대입해가지고 X, Y, Z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건 왜 이 페이지는 뒤집어졌어? 조화 수열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집었나 보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수열이 더해진다면 S에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등차든 등비든 간에 n개를 다 더한 걸 SN이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항들이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SN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둘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하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할 때 그 전항의 값은 L 마이너스 D가 돼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 거꾸로 적어보면 L이 먼저 적히고 L 마이너스 D가 적히겠지? 거꾸로 적은 거예요, 위에 거를. 그럼 하나는 A 플러스 D고 마지막에 A가 나오게 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더했을 때 엄청난 사실이 나오게 되거든. ESN이 첫 번째 거 L 더하기 L 되지? 요거 두 개 더하면 L 더하기 L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해도 L 더하기 L이고 이것도 L 더하기 L이고 전부 다 L 더하기 L인 거야. 그럼 L 더하기 L이 모두 몇 번 나오느냐면 쌤이 이 개수를 지금 현재 SN이라고 했으니까 N개라고 본 거거든. 이게 N번 나와. 그럼 SN은 정확하게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인 거지.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고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 이게 등차의 기본적인 원리야. 그럼 식으로 다시 적어보면 S에는 첫째 항과 그것의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거와 같지? 근데 이때 AN이 A1 플러스 N-1D잖아. 그럼 이 녀석을 요거 대신에 대입을 한다면 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봐봐. 그럼 SN은 이렇게 나와. 2분의 2A1 플러스 N-1D 하고 N이 곱해진 거야. 이걸 다시 한 번 더 전개하면 SN은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가 되고 2A1-D를 2로 나눠주는 게 N의 개수가 돼. 그럼 이게 어떤 구조라고 보냐면 요만큼을 A라고 하고 요만큼을 B라고 볼 때 등차 수열의 합, 등차 합 SN은 AN제곱 더하기 BN 요런 꼴로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럼 쌤이 이 SN을 가지고 합하는 걸 보여줄게. 자, 이걸로 연습해보자. 지금 이게 11부터 59까지 더하라고 하는데 이걸 첫째 항으로 보고 이거 끝항으로 보고 나누기 1을 하면 이제 뭐가 없어? 항의 개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린 이거를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열을 넘버링을 해줘야 돼. 자, 이걸 첫째 항이라고 한다면 공차 D가 얼마이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4n 플러스 7을 하면 이게 일반항이 되거든. 그럼 얘가 59가 되는 건 언제냐? 그걸 찾아가면 돼. 그럼 4n이 52가 되는 거니까 n이 13일 때거든. 얘는 13번째 항이라는 거지. 근데 총 항이 13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것도 n을 찾아가야 되겠지? 그러려면 an을 구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합의 최대는 양수로 나오다가 음수로 나오는 순간이 생겨. 그럼 여기까지 합하면 합이 최대겠지. 그지? 혹은 음수로 나오다가 뭐 0이 나올 수도 있어. 양수로 나오는 순간이 생겨. 그럼 여기까지가 최소이거나 혹은 여기까지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치?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둘째 항이, 둘째 항이 이고 10번째 항이 21이야. 그럼 두 개를 빼면 8D가 16이야.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깁니다. 공차가 2예요. 그럼 첫째 항은 3이에요. 둘째 항 있으니까.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나누기에다가 10개 곱해주면 돼요. 10번째 항은 나와 있어요. 뭐야. 다 했네. 쉽다. 3 더하기 21 나누기에 그러면 120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바로 적을게 쌤이. 5D가 10인 거니까 D는 2네. 그럼 A1은 여기서 2 빼면 둘째 항에서 2 빼면 되니까 7이네. 그럼 AN은
뭐 7 플러스 n-1의 2 이렇게 잡아도 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2n 더하기 5입니다. 1 넣었을 때 7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a1 더하기 an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n을 곱한 게 160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7에다가 끝항 2n 플러스 5를 하고 n항이지? 나누기 2에 n을 곱한 게 160이래.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n 플러스 6에 n을 곱한 게 160이거든? 그럼 n이 얼마 되면 될까? 6 차이 난다 했으니까 n이 10이면 되겠다. 이게 10이면 얘는 16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은 1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쭉 풀어보시면 돼요.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합입니다. 이건 어떻게 푸느냐.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뭐 해주면 돼, 그냥. 맞아. 이것도 그냥 똑같이 넘버링을 새로 해주면 돼. 그럼 쌤이 어떻게 넘버링을 하냐면 요게 지금 뭐 x1이라고 둬볼게. 이번에는 얘를 x2라고 두잖아. 그럼 이게 x의 n 플러스 2야. 전체 개수가 n개에서 2개가 더 많아졌잖아, 양쪽에.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된 거야. 이거의 합이 120이 될 때 공차 d를 구하는 게 문제였구만. 그러면 이거의 합을 다 더하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n 플러스 2를 한 게 120이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1을 하고 n 플러스 2를 하면 120이 나온대. 24에 12, 12에 n 플러스 2인 거니까 n은 8이 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이것도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24 되는 거 찾아가면 돼요. 자, 615번 봅시다. 마이너스 5와 10 사이에 n. 자, 615번 봐봐. 마이너스 5랑 10 사이에 m개의 숫자가 있고, 그러면 이게 다 더해서 205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 여기 m개가 있고 여기 n개가 있고 3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쌤이 m 플러스 n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05래. 그럼 요거 약분하고 나면은 5 곱하기 m, n, 3이 205라서 m, n 더하기 3이 41이 나오게 돼. 그럼 m 더하기 n은 38이다 이렇게 먼저 구한 거야. 근데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럼 넓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지. 이만큼을 더하고 이만큼을 더해서 가운데 10을 빼는 거야. 10은 중복한 거니까.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n 플러스 2개를 하고 빼기 10을 해준 게 이게 또 205가 돼야 되거든. 그럼 계산해보면 2분의 5에 n 플러스 2랑 2분의 25에 n 플러스 2가 짠 10 넘기면 215가 나오지. 그치? 5로 먼저 나눠주면 1, 5에 5로 나눠주면은 43이 나오고 2를 곱해주면은 86이 n 플러스 2 더하기 2를 곱한 거야. n 플러스 2가 돼서 아니지 5를 곱해야 돼. 이렇게 돼서 n 플러스 5n 더하기 12가 86이 나오지. 그러면 n 플러스 5n은 얼마 나오냐면은 74가 나오게 돼. 그럼 두 개를 빼주면 4n이 거꾸로 뺍니다. 74에서 38 빼면은 36 나오나요? 그러면 n이 얼마다? 9다. n이 9면은 m은 얼마 나오면 된다? 19인가? 29. 그래서 이거 둘을 빼면은 20이 나와야 돼.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수요. 그냥 뭐 쭉 따라가는데 S10이면은 A1 더하기 A10 나누기 2에다가 10을 곱한 게 10이지. 그러면은 A1 더하기 A10이 2라는 사실이 하나 나와. S20은 A1 더하기 A20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20개지. 이게 40인 거니까 A1 더하기 A20은 4라는 게 나와.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셈이 A1 더하기 A20을 밑에다 적고 한번 빼볼게. 여기 지워지고 10D가 2인 거니까 D는 5분의 1인 게 나오게 돼.
그럼 이걸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1 더하기 A1 플러스 9D가 이거든? 2A 플러스 5분의 9가 이기 때문에 2A는 5분의 1이 나오고 A는 10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D랑 A 구했으니까 S30 찾아갈 수 있겠지? 근데 쌤이 새로운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바로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뭐냐면 A1, A2 해가지고 쭉 가서 A10까지를 더한 게 10이래. 그럼 잘라서 A11부터 A12 이렇게 가가지고 또 10개를 맞춰봐. 그럼 이거는 S20에서 S10을 뺀 거기 때문에 30이 나오게 돼. 그리고 A21부터 A22 차례대로 A30까지 가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항들에서 여기 있는 항들로 넘어갈 때 다들 얼마씩 곱해지냐, 얼마씩 더해지냐 하면 A1에서 A11로 갈 때 10D가 더해져. 여기도 10D가 더해지고. 그러면 총 몇 D가 더해지게 되냐면 100D가 더해지게 돼. 근데 여기도 번호의 차이가 10씩 나기 때문에 전부 다 10D씩 더해지게 돼.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100D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 값이 20이라면 얘는 얼마 되면 되겠어? 50이 되면 되겠지. 그럼 S30은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다 더한 거니까 90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얘를 봐볼까? S12 140이야.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가 140이야. A11부터 시작해서 A20까지는 140을 빼야 돼. 340이야. 그러면 A21부터 시작해서 A30까지는 자, 얼마 더해졌어요? 200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얘네 부분합 자체도 등차 수열이 된 거예요, 항이. 왜냐면 1개의 등차가 똑같은 값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540이 되지? S30을 물어보면 이걸 다 더해주면 돼. 그럼 1020이 나오게 될 거야. 얘네도 밑에 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이번엔 등차합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의 첫 번째 문제 일반 항이 2n-37이거든. 그럼 계속 음수 나오다가 언제 양수가 나오냐면은 n이 얼마일 때? n이 18일 때까지는 음수야. 근데 n이 19일 때는 양수거든. 그럼 여기가 요 항의 마지막이 A18. 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지. 그럼 18이네요. 이거는 번호의 차이가 5D. 5D가 15인 거니까 D는 3. 그럼 A6은 A 플러스 5D인데 그게 마이너스 5인 거니까 A는 18 넘기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0. 그럼 AN은 어떻게 만들어져? 3n 마이너스 23이지? 첫째 항의 음수, 둘째 항의 음수 이렇게 나오면 이번엔 SN을 만들어보자. SN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n개를 곱해볼게. 그럼 얼마 나오냐면 3n-43이 나와. 나누기 2를 했고 n인 거야. 이게 합이, 이거는 아까는 합이 최소였잖아. 이거는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묻고 있거든. 그 얘가 이제 SN은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이게 양수가 되려면 요렇게 SN을 그렸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43이거든.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값은 지나는 위치는 맞지만 정의역은 될 수 없어. 그럼 요게 지금 얼마냐면 14점 얼마거든? 그럼 얼마를 넣었을 때 15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n이 15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인 거야. 얘네들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자, 절대값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쌤이 공차 D를 먼저 찾아보니까 6D가 48이라 D가 8 나오게 되고 A3은 A 플러스 2D인데 마이너스 1라 했으니까 A는 16,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AN은 8N 마이너스 26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냐면 셋째 항까지는 값이 음수야.
마이너스 18 나오고 8 더하면 마이너스 10이고 8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넷째 항에 8 더하면 6 나오고 8 더하면은 그 다음에 얼마 나와? 14 나오고 이렇게 해서 A 10까지 가면 10 집어넣으면 80 빼기 26이면은 4, 7, 54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얘네들은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여기가 딱 기준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18 그냥 12까지 더해주면 12, 30이 앞쪽에 나오고 뒤에는 그냥 등차합으로 계산할게. 앞에는 몇 개? 3개니까 그냥 더한 거예요. 첫째 항으로 6을 첫째 항으로 보고 시작하는 항으로 보고 이걸 끝나는 항으로 보고 나누기 1을 하는 거지. 항은 모두 몇 개냐 하면 10개에서 3개를 뺐으니까 7개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210이 나오게 돼. 그럼 210이랑 30이랑 다음에 24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이 자연수에 의한 분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들은 3, 6, 9 이렇게 가잖아. 3n이야. 그럼 일반항을 3n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더하면 되냐면 99까지 더해주면 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는 3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는 보통 아이들이 7n 플러스 3이라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3이 카운팅이 안 됩니다.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이죠. 그럼 이거는 공차가 7인 거니까 7n이 되는데 첫째 항이 3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일반항입니다. 이게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7n이 104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은 그러면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이게 14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n이 14일 때까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S14를 구해주면 돼. 첫째 항이 3이고 14를 집어넣으면 98 빼기 4는 94거든. 나누기 1을 하고 항의 개수 14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나머지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623번을 보면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소인 거 찾아가는 방법은 100의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서로소가 되는 숫자들은 2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5 배수도 아닌 숫자들을 가져와야 돼. 그럼 그렇게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소가 안 되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전체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체 합이면 1부터 100까지 총합을 구하는 거야. 이게 1 더하기 100 나누기 2에다가 100개인데 요 계산하면 5050 나옵니다. 여기서 2배수는 2, 4, 6, 8에서 100까지인데 요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50개예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25고 102 곱하기 25기 때문에 51 곱하기 50 나와서 2250인가? 2550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계산하면 5의 배수는 어떻게 나와요? 50, 15에서 100까지 나오지?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20개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05 곱하기 10을 해서 1050이 나오게 돼요. 근데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가 없냐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겹쳐지는 배수를 계산하면 10의 배수들이겠지? 요거 다 더하면 10 더하기 100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가 10개예요. 110 나누기 2에다가 10을 곱했기 때문에 550이에요. 그럼 계산은 5050이란 전체에서 뭐를 빼냐면 2550이랑 1050이랑 더한 거에서 550 뺀 거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하면 2000인 거니까 3050을 5050에서 빼주면 2000이 되면 되겠다. 그치? 정답이 3번인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등차 합이야. 요거는 민규가 문제수가 X인 수학 문제집을 첫째 날에는 15개를 풀고 둘째 날에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문제수가 총 X개인 문제집이 있으니까 하루에 15개를 풀고
그 다음 날부터는 d만큼씩 증가한대. 자, 첫째 날 이만큼 풀고, 둘째 날 이만큼 풀고, 셋째 날 2d만큼 풀어. 9번째 날까지면 요만큼 풀었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다 풀었더니 24문제가 남는데 이걸 다 더해주면은 이게 총 문제 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등차인 거니까 등차합으로 계산을 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9를 9일 동안 풀었으니까 나하고 24를 계산해주면 15 플러스 4d 곱하기 9 더하기 24가 x가 돼. 근데 이번에는 첫째 날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 d만큼씩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7일째까지 풀었으니까 6d까지 풀면 39문제가 남는데 이걸 다 더하면 x가 돼야 되겠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7일 이렇게 계산해주면 30 플러스 3d 곱하기 7 더하기 39를 한 게 x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15 플러스 이쪽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하면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이거든. 그럼 Sn-1은 1항부터 시작해서 an-1항까지 합을 의미해. 그럼 두 개를 빼보면 얘네들이 다 지워져서 누구만 남게 돼? an만 남잖아.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an만 남는다는 거.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야.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에 1을 넣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n-1이라는 식을 사용하면 n은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an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 보기 1번 한번 해보자. sn이 2n 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sn-1은 2에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돼. 자, 왼쪽은 의미고 오른쪽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 쌤이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4n-1이 나와. 빨리 푸는 거 알려줄게. 이따가 쌤은 다 전개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는 의미라고 했잖아. sn에서 sn-1 빼면은 마지막 항 an만 남겠지? 그리고 나서 n은 2 이상이다를 적어줘야 돼. 이거 꼭 적어줘야 돼. 그럼 실제로 첫째 항은 뭐냐? 우리가 S1이 아무것도 안 더한 A1이거든. 그럼 일단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게 돼. 그리고 AN은 결과적으로 첫째 항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3이잖아. 그럼 그냥 4n-1이라고 해주면 돼. 자. 이 모든 것은 쌤이 지금 뒤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면 1번 Sn-1은 n-1의 제곱에 2의 n-1이 되는데 이들을 빼면 결국 이쪽에 거를 의미라 했지 쌤. 요거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왼쪽은 계산이, 오른쪽은 계산이지. 요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1이 나와. 그리고 n 2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고 진짜 첫째 항은 s에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여기다 1 넣어도 3인 거니까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냐. 사실 이것만 봐도 an이 바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SN은 아까 선생님이 구조가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뭐시기 n 요런 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n제곱의 개수는 이미 공차의 절반이거든. 그럼 실제로 an은 여기 있는 값을 2배를 한 게 n의 개수가 돼야 되고 어쨌든 첫째 항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그럼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2n으로 시작했다면 an은 여기 개수 1을 2배한 2n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돼야 되고 여기서 S1이 3이기 때문에 A1도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에다 1 넣었을 때 3이 돼줄 수 있겠지. 한 번 더 연습해볼까? 이번엔 SN을 쌤이 4n제곱 마이너스 7n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AN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4를 2배한 8이 n의 개수가 돼야 돼.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되려면은 1 넣어서 마이너스 3 되려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면 되겠지. 그치? 이거는 거꾸로도 이제 만들 수 있어. an으로도 sn 바로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2번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뭐가 붙었어? 상수항이 붙었어. 그럼 둘이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sn에서 sn-1을 빼면은 요렇게 계산하는 거 맞잖아. 그치?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 두 식을 뺐어. 그럼 뭐가 남아? 그치, an이 남겠지. 근데 1이 지워지면 아까랑 똑같은 요거 빼기 요거가 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1인가?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남게 돼. 근데 n은 2 이상인 거 꼭 적어주라 했지? 자, 여기서 이제 나와.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넣으면 안 돼. S1이 첫째 항이야. S1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거든. 4가 나오잖아. 여기다 1 넣으면 3인 거니까 결국 an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진짜 첫째 항이 4고 2부터 여기다 대입을 하라 했잖아.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7, 9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둘째 항부터 등차란 뜻인 거지. A에는 등차 수열이를 하면 안 돼. 정확하게 둘째 항부터 등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A에는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인 수열이 돼. 근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인 수열이 돼. 요런 차이가 있어. 자, 한번 다시 봐보자. 선생님이 이거에서 AN 어떻게 만들었어? 4n에다가 뒤에 숫자 어떻게 넣을지 고민하면 돼. S1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5가 되면 되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AN은 4n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냥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요거는 이걸 없다고 가려봐 일단. 가리고 AN을 만들어봐. 그러면 4n 마이너스 7입니다. 근데 실제로 상수항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둘째 항부터 2 수열을 만족하고 진짜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거.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지.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 상수항이 있을 때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자, 변형 문제 629번을 보면 첫째 항은 S1입니다. S1은 얼마로 나와요? 1 대입하면은 9 나오지 9. 이렇게 따로 찾아줘야 돼. 상수항이 있으면. 그러면 AN은 어떻게 만든다? 상수항을 가려. 그럼 2n 플러스 1 넣어서 7 돼야 되는 거니까 5야. 근데 상수항이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n은 몇째 항부터다? 둘째 항부터야. 그럼 5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5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5인 거니까 15 나오지. 9는 18 더하기 5인 거니까 23 나오지. 두 개 더하면은 38인데 거기다 9를 더하면 어떻게 돼? 47하고 나오겠지. 자, 이거 SN이다.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럼 AN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 가리고 1 있는 거 가리고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상수항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2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럼 진짜 첫째 항은 누구다? 그치,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더하느냐? 이거 더하는 방법은 첫째 항을 따로 떼고 나머지를 먼저 계산을 해. 첫째 항은 어차피 0이니까 무시. 그럼 A3부터 A21까지 구하는데 n에다 3 대입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그쵸? 3 나오죠? n에다 21 대입하면은 42 빼기 3인 거니까 39가 나오나?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자, 항이 원래 얘가 항이 모두 몇 개예요? 원래대로 항이 11개예요, 이게. 아니, 1, 3, 5, 7, 9에서 19까지 가야 10개잖아. 그럼 21까지 가면 11개겠지? 근데 요거 아까 빼고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개인 거야. 요거 다 더한 건 10개인 거야. 그럼 42, 210이 나와야 되겠다. 그치? 210. 정답 5번입니다. 630번.
n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대. 얘가 sn이라고 하고 이걸 t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an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4n-3이 돼야 되고, bn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n에다가 자 t1이 1 더하기 p잖아. 그럼 이것도 1 집어넣었을 때 1 더하기 p 되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p 되면은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1 더하기 p가 되겠지. 둘 다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는 거고 맞고, A7은 7 집어넣으면 28 빼기 3인 거니까 25가 나오고,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p인 거거든. 그래서 p는 얼마 나오면 돼? 아니 13이다. 13 더하기 p인 거지.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활용은 길이나 이런 것들 찾아가는 거거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밑변의 간격이 똑같아야 돼. 이게 똑같아야 되고, 그럼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에 대해서 이 선분들을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선분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니까 높이도 같아지겠지. 이 높이를 d라고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 8이었다고 두 번째는 8 플러스 d가 되고, 세 번째는 거기다 또 d를 더하는 거니까 8 플러스 2d가 되잖아. 그럼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길이가 일정하게 커지는 거야, 차가. 그지?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첫째 항이야. 끝항이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거 설명이 밑에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차식이잖아, n에 관한. 이것도 x자리 n 집어넣으면 a의 n-1이란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야. 이건 n이란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얘를 an이라고 보고 얘를 bn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등차 수열 빼기 등차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되거든. 그럼 이 길이들이 다 일정하게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제일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고 제일 큰 선분의 길이가 40이래. 아니 얘들아, 여기가 지금 n에 관한 1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면 1차식 길이 기울기가 다를 때 빼면 이것도 1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뺀 수열도 등차 수열이 돼. 뭐 cn으로 잡아도 되고. 그럼 cn으로 잡으면 얘가 c1인 거지. 이게 c 몇 개라고 했냐? 14개라 했으니까 c14인 거야. 그럼 c1 더하기 c14 나누기에다가 14 곱해주면 돼. 3, 42인 거니까 45, 7. 45 곱하기 7 해주면은 235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산 잘못했네요. 아, 315다. 315.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게 지금 2차식인데 정의역을 x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잖아. 요건 n제곱이거든. 그럼 두 개의 차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차를 두 식을 빼보잖아. 그럼 이게 an 더하기 b인 거니까 1차식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은 n에다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서 차례대로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이게 꼭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이 간격 자체가 밑변의 간격이 이게 일정하면 차가 직선이 봐봐, 정의역이 간격이 일정하면 이 길이들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밑변의 간격이 일정하면. 왜냐면 올라가는 폭이 똑같기 때문이야.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라고. 합동인 거니까 높이가 똑같이 커질 거 아니야. 요만큼씩, 그치? 커지는 것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얘는 제일 첫 번째 게 5고 제일 마지막 게 17이고 나누기 1을 하고 항의 개수 10개 하면 등차 합이 나와. 괜찮지? 당연히 이것도 2차 함수의 차가 선분의 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 넣었을 때 차, 2 넣었을 때 차 이걸 구하면은 두 식을 빼면은 4x가 나오거든? 이거는 4n이 일반항이야.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나누기 1을 하고 항의 개수 10개 곱해주면 돼. 자, 뭐 다각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쌤이 봤을 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수학적 귀납법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쌤이랑 같이 지금 설명드린 문제들 밑에 확인, 변형, 발전 문제들 다 풀어보는 게 숙제입니다.